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TV 눈물의 여왕 5.9%로 시작한 시청률이 4회 만에 13%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드라마 시청률 10%를 넘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추세라면 마의 20%도 너끈하지 싶습니다. 드라마 성패를 무엇으로 가늠하느냐, 얼마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느냐에 있겠죠. 앞으로 이 드라마 점점 더 입소문이 나지 싶어요. 저는 편안하게 웃고 울고 하는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즐거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텔레비평 영상에서 주인공 역할의 배우들 적당한 시술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표정이 안 나올 정도까지 얼굴에 손 좀 대지 마시라. 마치 삶은 달걀이 동동 떠다니는 것 같다. 몰입을 방해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드라마에는 그런 불편함이 없으니, 부담스러운 얼굴이 없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김수현, 김지원 두 배우의 어우러짐이 마치 그 만화에서 바로 빠져나온 양 아주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희극과 비극을 넘나드는 연기 끝내줍니다. 그리고 또 텔레비평에서 역할에 맞는 옷차림이 연기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신경 좀 쓰시라는 말도 했었죠. 재벌 상속녀다. 그러면 그냥 딱 봐도 그렇게 보여야 하잖아요. 또 아르바이트 몇 개씩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면 그냥 봐도 고단하게 보여야 하고요. 2003년작 MBC 옥탑방 고양이에서 고 정다빈 씨가 역할에 맞게 거의 단벌이다시피 배역을 소화했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런 의식이 별로 없을 때여서 배우들이 그저 예쁘게만 입으려고 기를 썼거든요. 앞으로 좋은 배우가 되겠네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다빈 씨 참 안타깝고 아깝습니다. 그와 달리 2007년작 KBS 꽃보다 남자 때 구혜선 씨는 금잔디네 가정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난주 JTBC 아는 형님의 송하유 씨가 나왔는데요. 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 그 정수민 역할을 위해 1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인들과의 연락까지 끊어가며 정수민에게 몰입하려고 노력을 했다는데요. 정수민의 착장이 크롭티로 정해졌기 때문에 평소에도 크롭티를 입고 지냈다고 합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 방송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배우의 꿈은 연기인데 자신이 연기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되겠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드라마 내용을 얘기하게 되니까 알고 싶지 않은 분들은 지금 영상을 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먼저 박성훈 씨가 맡은 윤은성의 정체죠. 기업 M&A 전문가라고 하는데 어릴 때 개를 죽인 이력도 있다고 하고 여러모로 사연이 복잡한 인물이죠. 의도적으로 퀸즈가에 접근한 거야 당연지사이고요. 입양을 갔다가 성공해서 돌아와서 복수를 한다? 이건 너무 빤한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인물 자체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모서리, 이 여자하고 정원에서 의미심장하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 두 사람도 뭔가 관계가 있나 보다 유추하게 됩니다. 바로 이 홍만대 회장의 동거녀 모서리. 호적에 오르고 싶지도 않고 재산도 필요 없다고 한답니다. 동거녀 처지에 만족을 한대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홍만대 회장의 딸 홍범자의 말 맞다나 돈 빼면 볼 거 없는 늙은 영감탱이인데 말이죠. 홍 회장과 장기를 두다가 모서리가 제가 궁을 먹었네요. 왕이 피할 곳이 없어서 어떻게 라고 합니다. 복선이 깔린 대사죠. 세 번째, 이주빈 씨가 맡은 천다해. 이 또한 냄새가 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윤은성이 아주 대단한 인물이다. 어떻게든 줄을 대야 한다. 살살 꼬드기는 걸 보면 다 한통속이지 싶어요. 그런데 재벌가가 그렇게 허술할까요? 과거 이력을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할 수 있게?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그레이스 고라는 인물이 있죠. 그레이스 고가 한때 한가락했던 마담뚜라고 하니까 작당 모의를 해서 싹 다 속이고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고가 내가 마담뚜의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제 기억으로는 마담뚜는 70년대 후반에 등장했고 80년대에는 이미 성행을 했어요. 사자 붙은 신랑을 만나려면
열쇠 세 개는 준비해야 한다. 이런 소리를 비롯해서 결혼 시장을 교란시킨 주범들이에요. 당시에 뭐 40대, 50대 그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90살이 넘으셨겠네요, 그분들. 그리고 네 번째, 홍혜인의 부모에게는 혜인이와 수철이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있었죠. 수환이라고 합니다. 수환이의 죽음에 혜인이가 관련이 있고 혜인이의 엄마 김선아는 수환이의 죽음이 혜인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혜인이를 모질게 대하는데요. 그 정도가 지나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사회에 백현우가 자신의 누나가 혜인이에게 보낸 문자를 삭제하기 위해서 혜인이 휴대폰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일, 결혼기념일 이것저것 넣어보다가 설마 하며 1031을 입력하는 순간 잠금이 풀렸어요. 알고 보니 1031은 유산된 두 사람의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었습니다. 혜인이가 1031을 비밀번호로 설정한 것도 현우도 그 날짜를 잊지 않고 있는 것도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때와 현재를 교차 편집한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별이 다 떨어지고 외로이 하나만 남아있더라고요. 사화 에필로그를 보면 두 사람은 이미 고교 시절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혜인이가 오빠가 죽은 다음에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학교를 그만두는 혜인이와 마침 전학을 온 현우가 운동장에서 마주쳐요. 혜인이가 넘어져서 다치는데 현우가 도와줍니다. 그때 떨군 혜인이의 mp3를 아직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현우. 혜인이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죠? 혜인이가 바로 그 mp3로 노래를 들으며 걷던 중에 갑자기 필름이 끊긴 상태가 되어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데요. 증세가 다시 발현을 한 거예요. 현우가 자전거를 타고 달려와 구해줍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연기력이 가히 폭발을 해요. 이 장면은 그냥 보셔야 합니다. 혜인이가 아이처럼 울먹이다가 바로 정신을 수습하고 왜 화를 내 하고 소리를 쳤는데 현우의 땀이 젖은 뒷모습을 보고 실은 정신을 잃었던 것이라고 털어놓는 장면. 이건 뭐 믿고 보는 배우들입니다. 혜인이가 백화점 진상 손님을 참교육하는 장면, 흔하다고 할 수 있는 전개였지만 속이 후련했고요. 혜인이가 신우의 문자를 받고 시아버지의 그 이장 선거 현장으로 달려가서 재력을 동원해 시아버지 길을 살려주는 장면 또한 유쾌했어요. 사실 유쾌할 일은 아니죠. 부정선거니까요. 또 현우가 혜인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뻐서 실실 웃다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웃는 얼굴에 화들짝 놀라는 장면도 참신했습니다. 김수현 씨 연기 진짜 잘해요. 제가 지난번에 김정란, 나영희, 이미수 주인공을 탄탄히 뒷받침해주는 관록의 배우들을 쏟아부었는데 이 드라마가 어떻게 잘 안 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뚜껑이 열리고 보니까 소소한 배역부터 뭐 카메오들까지 엄청난 배우들을 투입했더라고요. 연기가 부족한 사람, 거슬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역할 배우는 나비서 역의 윤보미 씨, 보미 씨, 그룹 에이핑크 멤버죠. 그룹 활동을 할 때와 다른 드라마에 나왔을 때, 그리고 이번 나비서 역할이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의상도 딱 비서같이 잘 갖춰 입었더라고요. 보미 씨가 연기를 꽤 한다는 건 MBC 에브리원이었죠.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때 알았습니다. 송하윤 씨와 윤보미 씨, 공민정 씨가 회사 친구로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새 연기가 훌쩍 늘었네요. 윤보미 씨의 매력은 아는 형님에서 도드라져요. 윤보미 씨가 춤추는 영상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현우 엄마가 결혼식 날 혜인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해요. 현우가 처음 혜인이를 인사시켰을 때, 그러니까 인턴 사원으로만 알았을 때는 내심 현우가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부인이 현우를 맞듣지 않아 하는 거 다 이해한다. 우리는 두 아이가 잘 살기를 기원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혜인이 엄마가 콧방귀를 끼죠. 주제 넘게 나한테 뭐 저런 말을 해 이런 식으로. 드라마는 예측이, 그러니까 상상이 가능한 장면과 예측 불허의 반전들이 적당히 잘 버무려져야
그래야 시청자가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빤한 전개라는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반전이 계속 중복이 되면 이건 꽈도 너무 꽈다는 소리를 듣고요. 모처럼 저를 웃고 울리는 눈물의 여왕이 균형감 있는 전개로 꼭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